제목 파월 충격 이더리움 한 달 만에 1,500달러 선 내줘. ETH 머지 완료까지 추진력 잃을 것. 알트코인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 충격으로 장중 1,500달러가 붕괴됐다. 이더가 1,500달러 선이 무너진 건 지난 7월 27일 이후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 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시세는 1,51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9.64% 급락한 수치다.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498.77달러, 최고 1,698.5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총은 약 1,851억 달러까지 급감했고 도미넌스는 19.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했던 시장의 찬물을 기얹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 알케시 샤는 최근 메모에서 머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더리움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더리움 머지가 확장성 문제나 높은 거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더리움 머지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약한 거시경제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도 이더리움 머지 전 흥부는 시장에 위험할 수 있다며 실제 지난해 8월 이더리움을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인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 가격에 미쳤던 영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는 해시레이트에 따라 정확한 시점이 확정되겠지만 9월 15일 전후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솔라나 스마트폰 이어 맥주도 출시. 출처 베렐데우 트위터 코일리더스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에는 이제 맥주가 있다. 2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다오 형태로 운영되는 맥주 생산자 베럴다오가 솔라나 썸머 쉔디 맥주를 출시했다. 해당 맥주는 한정판으로 333병만 출시된다. 16병이 한 패키지로 가격은 1.35솔이다. 맥주병에는 디가츠, 오케이베어즈 등 인기 솔라나 NFT 프로젝트 이미지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 판매된다. 디크리프트는 솔라나 썸머 쉔디는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양조장인 베럴타워의 새로운 맥주이다. 캔에는 수많은 솔라나 NFT 프로젝트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태그는 상환 가능한 NFT를 통해 판매된다며 솔라나 스마트폰과 솔라나 IRL 매장이 있으며 이제는 솔라나 맥주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솔라나 모바일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솔라나 랩스가 개발 중인 웹3 기반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가의 개발자 전용 베타 버전이 3분기 내 출시된다고 밝혔다. 솔라나 모바일은 솔라나 폰 사가의 개발자 베타 버전인 DVT1의 사전 판매 예약을 진행한다. DVT1은 총 3,500대 출시될 예정이며 기터브 계정을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몇 달간 솔라나 폰 관련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솔라나의 고유 토큰이자 시가총액 9위 암호화폐 솔은 한국 시간 27일 오전 11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31.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8.97% 하락한 수치다. 솔의 시가총액은 약 112억 달러로 경쟁 코인인 카르다노 에이다에 한참 뒤처져 있다. 솔의 사상 최고가는 259.96달러이다. 제목 전문가들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시대 대비 제도 보완 필요. 한국게임학회 경실련 국회 정책토론회 메타버스, 블록체인, 대체불가 토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와 경제정의실 전시민연합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인영, 노은매, 조승래, 황보승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정연 한국게임학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메타버스, 가상화폐 산업에 버블은 꺼졌지만 소멸한 게 아니라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학 회장은 정부의 메타버스 지원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가상현실 쇼핑몰 구축 시범사업 공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추진한다는 자료만 나오고 이후 소멸했다며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었고 민간 중심 생태계 구축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위 학 회장은 NFT나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현실 경제, 사회생활에 결합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는 학렬형 아이템 같은 사행성 논란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하고 규제 완화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과장은 과거 메타버스 등 신산업이 등장만 하고 성장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메타버스는 게임 요소가 있는 플랫폼이지 게임물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과 비게임 요소가 혼재돼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외고시를 지정하게 돼 있다. 실제로 시행은 한 번도 안 됐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예외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IT기업 매튜브의 유동호 대표는 게임 업계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과 같은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쓰거나 다오처럼 거버넌스 개선 측면에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 엘론드, 에이다, 테더 순. 8월 27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더리움, 엘론드, 카르다노, 에이다, 테더가 각각 2에서 5위를 차지했다. 6위, 10위에는 파이낸스 코인, 솔라나, 리플, 시바이누, 에이프 코인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일리더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나. 공포, 탐욕지수 28, 투심 위축세 지속. 출처 알터너티브 코일리더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나스닥 지수가 4%가량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2만 달러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한국 시간 27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5.92% 급락한 2212달러를 기록 중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866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39.8%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했던 시장의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28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제목. 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3% 넘을까? 다음 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를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매달 2일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6.3%를 상회할지가 관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대외 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최근 발언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매달 1일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내놓는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부치는 0.7%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 소비가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 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비 투자와 수출은 각각 1.0%, 3.1% 감소했다. 6월 산업활동 동향 등까지 반영된 2분기 잠정 성장률이 속보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오는 31일에 7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공개한다. 6월의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3%로 2013년 9월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은행들의 자발적 인하 움직임도 있는 만큼 7월에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 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 경정 예산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목 파월 쇼크 비트코인 2만 달러 위태 암호화폐 시총 1조 달러 붕괴. 한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시사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08.33포인트 급락한 32,283.40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1.46포인트 밀린 4,057.66을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97.56포인트 추락한 12,141.71로 거래를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대했던 시장의 찬물을 기얹었다. 이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시장에 반영된 수준보다 좀 더 오래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증시와 높은 동조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나스닥이 급락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 시간 27일 오전 8시 2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5.85% 급락한 2만 320달러를 기록 중이다. 알트코인 대장격인 이더리움은 10.39% 급락한 1,51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6.34% 급감하며 1조 달러가 붕괴, 현재 9,76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1년 중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9월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17,5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당 매체는 역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은 매년 9월에 가격이 내려갔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6% 하락했다. 흥미롭게도 이는 뉴욕 증시의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통 자산 시장에서도 이를 9월 효과라고 부른다. 투자자들이 9월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시장 포지션에서 빠져나와 세금 손실을 막기 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월 효과 외에도 비트코인이 주식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달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IQ스톡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크립토 윈터가 12에서 18개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크립토 윈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이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00배 증가한 200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라울 팔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스콧 멜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 수의 성장 추이 등을 감안해 향후 10년 내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40억에서 50억 명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서 20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티켓팅 등 결제에 필요한 수단이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축적 기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인플레 45번 외친 네파 파월 달러와 가치 강세 지속 전망.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매파 본색을 재확인했다.
경제 성장을 희생하고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물가 안정이라는 지상 과제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파월 의장은 26일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연류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8분 50초의 짧은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45차례나 언급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임한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은 낮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지킬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가 지속되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장기간 높은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고착화할 위험을 경계한다고 파월 의장은 전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1980년대 초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의 초고금리 정책으로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겨우 물가를 잡은 사례를 들어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1980년대 초 볼커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성공은 앞서 15년간 물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한 뒤에야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노동시장이 악화하는 등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불가피하겠지만 물가 안정 복원의 실패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의미한다며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당장 초미의 관심사인 9월 금리 인상 수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지난달 기자회견 발언을 반복하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무엇보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에 선을 긋면서 역사는 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의 이날 연설이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크 틸리는 USA 투데이에 파월 의장은 오늘 시장에 단순한 메시지를 던졌다. 시장은 내년 중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나는 거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는 파월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닐 투타는 뉴욕타임스의 과정에 고통이 없을 수 없다. 파월은 그 점에 대해 더욱 솔직해졌다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내다봤다. 파월 의장의 연설 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3% 이상 급락했고 이미 초강세인 미 달러화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제목 오펙 감산 가능성 주목하며 상승. 국제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을 주시하며 상승했다.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54센트 오른 배럴당 93.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이번 주에만 2.9% 올랐다. 유가는 지난 8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이란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과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오펙 20회 의장인 브루이노 장리샤르니투악 공고 에너지 장관은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이 우리의 견해, 목표와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도 원유 생산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해 감산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압두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극심한 시장 변동성과 유동성 축소를 고려해 향후 오펙이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지지를 받았다. 코메르츠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펙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이란이 핵합의 복원으로 원유 시장에 돌아올 경우 감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잇따라며 사우디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은 현재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서면 의견서를 검토 중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란이 서방과 핵합의 복원에 합의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된 점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이날 달러화 가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올리고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108.835 근방에서 거래됐다. 이는 전날보다 0.45%가량 오른 것이다. 제목 CNE 패드와치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61.5%, 50bp 확률은 38.5%. 8월 2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38.5%로 전날의 36.0%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1.5%로 전날의 64.0%보다 소폭 낮아졌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 수준이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열린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크미 패드와치 코일 리더스